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특히 평생운 대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상황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의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끝까지 차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대운을 살피듯이 구성학에서도 대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흐름을 구성학적인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명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자, 그것은요, 제 생각에 이 궁금증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명리에서 주는 정보도 있고 또 구성학에서 주는 정보도 있고 다른 여타 학문들이 주는 정보들도 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어느 한 가지 학문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 넓고 깊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명반에 60년씩 배치가 되고요. 해당 궁을 지나면서 해당 궁과 궁에 들어온 상수가 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흉살이 없으면 무난한 것이고 흉살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삼합선이 있으면 도움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살부터 60살까지는 연반과 월반으로 된 연월반으로 보고요. 61살 이후로는 연반과 일반으로 된 연일반으로 살펴봅니다. 대운은 한 지지마다 5년씩 지나갑니다. 왕지궁은 5년씩이고 모퉁이궁은 10년씩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의 태어난 지지에서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한 지지에 5년씩 순행을 합니다. 명리에서 보면 대운이 있고 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세운이 있죠.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의 영향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구성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운에 해당하는 세운을 보려면 해당하는 대운 칸에서 1년씩 포국 순서대로 5년간 진행을 합니다. 세운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책에다 일일이 풀어서 다 적어놨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반은 연월반입니다. 중궁하고 대충, 흉살, 삼합선 이렇게 살펴보고요. 여기에 중궁은 1살부터 60살까지의 살아가는 주요 관심사이고 대충하고 흉살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흉살이 없이 깨끗한 궁과 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고 삼합선이 있으면 발전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중궁에 임인년, 이흑토성과 갑진월, 구자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하고 9, 이 숫자의 상위가 평생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잘되고 못되고와는 무관하게 평생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문서, 부지런히 일하고 키워내는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평생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키워내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리로 보자면 인성과 식상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충을 보면요. 건궁과 손궁의 일백수성이 3과 8하고 같이 동궁으로 대충을 합니다. 그러면 자존심과 속궁합의 부조화로 인해서 불화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흉살이 몰려있는 궁을 보면 곤궁에서 대운 26부터 35까지 800토성이 안파를 맡고 있으니까 가장 어렵고요. 또 오항살이 간궁과 간궁에 있는데 다행히 삼합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의 구제책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궁에 일백수성의 팥살이 있고 이궁에 사롱목성의 암검살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운의 나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임인년생이니까 간궁의 인목부터 1살부터 시작을 해서 한 면마다 5년씩 순행을 합니다.
이렇게 대운을 나열을 해보면 묘목 진궁의 6살부터 10살까지, 진토 손궁의 11살부터 15, 사화 손궁의 16부터 20, 오화 이궁의 21부터 25, 미토 공궁의 26부터 30, 신금 공궁의 다시 31부터 35, 유금 태궁의 36부터 40, 술토 건궁의 41부터 45, 해수 건궁의 46부터 50, 자수 감궁의 51부터 55, 축토 간궁의 56부터 60살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운의 스토리를 엮어보면요. 첫 번째 대운은 인목의 간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상의를 조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활발하게 지냈고 오왕살이 있지만 삼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루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는 했지만 무난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묘목의 진궁, 여기에 6살부터 10살까지입니다. 흉살이 없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신나게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면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 가방 놓고 들판에 싸우러 놀러 다니기 바빴죠. 다음에 손궁의 11부터 20세까지입니다. 일백수성과 팔백토성의 삼합선이 있습니다. 대충궁이고요. 그래서 진궁과는 좀 많이 다르게 변화 변동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요. 또 중1 때부터는 정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몰두를 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격 개조를 하게 됩니다. 이대로 살면 인생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착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화개살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궁의 21부터 25세입니다. 여기에 육백금성과 사록 목성이니까 결혼에 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21살에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운을 짚어보면 21살에 이궁, 22에 감궁, 23 곤궁, 24 진궁, 25 손궁입니다. 21에 이궁이니까 문서인데 사가 있죠. 사는 결혼이죠. 그리고 6은 남자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 문서를 얻습니다. 그리고 23살에 곤궁에서 암검살과 팥살을 한꺼번에 맞습니다. 곤궁은 어머니 궁이기도 하고 또 팔은 산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산에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24살 진궁에 장남 자리에서 무난하게 첫 아들을 얻습니다. 7, 9 오로지 의술의 힘으로 얻게 됩니다. 다음에 곤궁의 26부터 35까지입니다. 800토성과 600금성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능력 인정을 받고 또 8이니까 부동산 집도 사게 되고 그런데 안파가 있으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또 8, 6은 죽음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같이 살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또 역시 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개미처럼 일하는 궁이죠. 그리고 600금성이 삼합선을 달았으니까 일로 인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학원생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 번호를 들고 줄을 서야 됐었고요. 또 여기에서 새 운을 보면 26살의 공궁, 27의 진궁, 28 손궁, 29 중궁, 30의 건궁입니다. 그래서 곤궁이 주택궁이고 팔이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5년 중에서 28살에 이 손궁의 800토성과 일이 있죠. 이때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됩니다.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여기 곤궁의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하고 학원은 많이 바빴고 시어머님 아프셨고 아기는 3살부터 12살 때까지니까 손이 가장 많이 갈 때였고요. 또 남편에게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살을 달고 살 수밖에 없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견스럽습니다. 다음에 태궁의 36부터 40살까지입니다. 사록 목성과 이흑토성에 흉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개인 뒤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활발하게 교류가 잘 이루어졌고 학생들 가르치고 돌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음에 건궁의 41부터 50까지입니다. 삼백목성하고 일백수성에 팥살이 있습니다.
연애 트러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돌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혼 도장을 찍고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대운에 세운 43 간궁에서 오왕살을 맞고 돌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동을 합니다. 다음에 간궁에 51부터 55살까지입니다. 칠적금성과 오황토성의 삼합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상담과 투잡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고 오황살인데 삼합선이 있으니까 방광 쪽으로 잔병치레가 있었습니다. 이 대운에 속한 세운 54살에 이때 손궁의 일백수성과 팔백토성의 삼합선인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산에 모셨고 또 작은 부동산을 몇 개를 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팔백토성과 관련이 있는 해에 어머님, 시어머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부동산을 얻게 되는 공통점이 있네요. 다음에 간궁의 56부터 60까지입니다. 오황토성 삼합선의 삼병목성입니다. 정리하고 변동하는 궁입니다. 그래서 59살 곤궁에 10년 일하던 곳과 이제 완전히 이별을 하고 역학에만 전념하는 걸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60년을 지나서 환갑을 맞이하면서 연일반으로 넘어갑니다. 자, 61세 이후로는요. 연반과 일반으로 포국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궁에 연반이 이흑토성 이민년이고 일은 임진일의 오황토성입니다. 인년이니까 간궁의 인목부터 5년씩 살아가겠습니다. 61부터 65, 66, 7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간단히 어느 궁이 편안하고 어느 궁이 깨졌는가를 봅니다. 오황살과 안검살, 팥살이 몰려있는 궁, 간궁과 건궁이죠. 여기가 어렵겠습니다. 간궁은 그나마 61부터 65니까 젊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삼합선이 있으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높은데 곤궁을 보면은 저기는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죠. 이흑토성이 더군다나 본명성인데 활백토성이 와서 암검살하고 팥살을 다 맞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즐거운 소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진궁, 송궁, 이궁까지는 무난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면서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반에서는 60 이후의 삶이니까 포커스를 건강면에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흉살이 있을 때는 무조건 건강관리하시고 확장하지 마시고 욕심 비우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월 참 빠르죠. 라이프 스토리의 연결이 신기하게도 잘 들어맞고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로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자가 치유도 되고 자기 개발을 더 집중해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명반을 놓고 점검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